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빈도 분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그리고 빈도 분석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빈도 분석을 이제 클릭을 한 후에, 자, 왼쪽 편에 보면 데이터 보기 창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고, 오른쪽 창에는 우리가 분석할 변수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한번 국어 성적을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빈도표 출력은 국어 성적의 측정 값들이 어떤 값이 몇 회 정도 나타났는지를 세는 그 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 싶으면 체크를 하고, 보고 싶지 않으면 체크를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량을 볼게요. 통계량에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백분위수, 중심경향, 산포도, 분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 출력 결과를 보고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분위수 체크하고 절단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절단점은 뭐냐면 자료의 개수를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 보기 창에 입력되어 있는 응답자가 8명인데 이 8명을 퍼센트로 바꿔서 보게 됩니다. 자, 바꿔서 봤을 때 이제 8명을 100%라고 봤을 때 그 100%를 내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싶은지 그 나누고 싶은 그 구간의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를 어떤 자료를 뭔가 이제 한 50%씩,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2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100%를 세 집단으로 나눠서 보겠다. 그러면 3이라고 적어주고, 만약에 네 집단으로 나눠서 보겠다면 4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네 집단으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그때는 사분위수와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절단점을 우리가 이제 100%를 네 등급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 다음 백분위수를 보겠습니다. 백분위수는 100% 중에서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백분위에 해당하는 백분위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53이라는 백분위를 지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클릭을 할게요. 뭐 더 보고 싶으면 계속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중심 경향을 볼게요. 자, 중심 경향은 이 변수의 측정 값들을 대표하는 값들을 보려고 할 때 이것을 체크합니다. 자, 평균, 중위수, 최빈값, 합계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포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국어 성적이라는 이 변수의 측정 값들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그런 이제 점수의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냥 최소값과 최대값, 이거는 평균을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점수의 흩어진 정도를 이제 알기 위해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평균의 표준 오차는 이것은 약간 개념이 어려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평균 값이 여러 평균들의 하나의 평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평균들이 가질 수 있는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의 표준 오차는 이 개념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간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분포. 이 분포라는 것은 이 측정값들이 이 정규 분포 곡선에 이제 근접하는지 안 근접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분포의 상태를, 어떤 분포의 곡선 상태를 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외도와 첨도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값들이 집단 중심점인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계속을 클릭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도표를 볼게요. 도표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도표들이 있는데, 뭐 막대 도표를 봐도 되고 원도표, 히스토그램을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단의 어떤 분포 상태를 비교해보고 싶을 때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씁니다. 자, 여기에 히스토그램의 정규 곡선 표시도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하고, 형식은 이렇게 출력 순수와 다중 변수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또 상관없습니다. 계속을 하고요. 자, 부스트랩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범위를 벗어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고급 분석을 할 때 아마 만날 기회가 아마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부스트랩은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으로 이동하고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평균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48.75. 자, 평균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입니다. 자, 평균의 표준 오차라는 것은 이 평균을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얻은 평균 중에 하나의 평균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평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평균들의 분포에서 모평균을 중심으로 그 여러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게 표준 오차입니다. 이거는 주로 가설 검증을 할 때 쓰게 되죠. 예. 그 다음 중위수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극단값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중위수는 극단값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대표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대표값이 이제 45가 나왔고요. 자, 채비값은 빈도수가 높은 값입니다. 빈도수, 그러니까 자주 나타난 값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30으로 나왔네요. 자, 표준 편차와 분산이 있는데, 분산은 평균을 중심으로 측정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값들이 이제 555.357 이제 크게 나왔죠. 자,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좀 보기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곱근을 얻은 게 바로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 분산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23.566이 나왔습니다. 외도를 볼게요. 외도가 0.63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외도는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 A1이라는 국어 성적을 우리가 이렇게 그 분포 곡선을 나타냈을 때, 그 분포 곡선이 비대칭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도가 0이면 대칭 분포라고 보게 되고요. 이 외도가 이제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외도의 절대값이 클수록 분포의 비대칭 정도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 외도가 0보다 크면 왼쪽으로 기울어진 분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0.633은 왼쪽으로 아마 조금 기울어진 분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도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 외도의 표준 오차라고 또 0.751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뭐 이걸 또 굳이 이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외도의 표준 오차는 또 여러 가지 외도 값들이 많이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외도 값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외도 값들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첨도를 보겠습니다. 첨도가 마이너스 0.396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첨도는 분포 곡선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 SPSS 프로그램에서는 첨도가 0일 경우에 이제 대칭 분포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첨도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분포 곡선의 정점이 높고 뾰족한 모형으로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첨도가 0 이하 음수일 경우에는 이 분포 곡선의 어떤 정점이 낮고 좀 평평한 모양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첨도의 표준 오차도 이 여러 가지 첨도 값들이 계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첨도 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범위를 볼게요. 범위도 3포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인데요. 이제 70으로 나왔네요. 자, 이 70으로 나온 이유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인데요. 최대값이 90이고 최소값이 20으로 나왔습니다. 자, 90에서 20을 빼서 범위 70이 나온 거죠. 자, 합계는 이 국어 성적의 모든 측정값들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4분위 수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4분위 수를 체크했을 때 그 100분위 25에 해당하는 100분위 수가 30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100분위 50에 해당하는 100분위 수가 40으로 나타났고요. 100분위 수 75에 해당하는 100분위 수가 67.5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00분위 53을 특별하게 한번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47.70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절단점하고 4분위 수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단점에 대한 값이 따로 특별하게 더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같은 걸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절단점을 다르게 체크를 한다면 다른 값이 나올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국어 성적을 보니까 각 측정 값들이 몇 회 정도 나타나는지 빈도가 나오고 있고 퍼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 이제 퍼센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누적 퍼센트는 이 각 퍼센트를 합한서 누적시켜서 이제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제 마지막 측정 값에 이르면 누적 퍼센트는 항상 이렇게 10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볼게요.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자료 개수가 상당히 적으니까 이제 낮고 이제 평평한 어떤 그런 빈도의 어떤 곡선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 곡선은 정규 곡선인데 만약에 이 분포상에서 이러한 측정값 분포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정규 곡선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규 곡선의 모양의 현재 측정값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이렇게 이 값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외도가 0보다 컸잖아요. 0.634로.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그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규 곡선을 갖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것으로 이제 보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분포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빈도 분석에서, 자,
절단점을 3으로 해볼게요. 자, 3으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절단점을 3으로 했다는 말은 100%의 자료를 33.3, 33.3, 33.3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그 33.3이라는 백분위마다 나타나는 백분위 수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볼게요. 자, 백분위 수가 이제 33점으로 했을 때 그때 백분위가 33.3일 때 백분위 수는 30으로 나타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백분위가 66.6일 때 그때 해당하는 백분위 수가 6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백분위 수 30과 60을 기점으로 이 측정값들이 이제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으로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